안녕하세요. 저희는 막내가 17학번 팀이고요. 저는 발표를 맡게 된 박종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기획 배경, 프로젝트 진행 과정, 대상 업체 소개, 현장 리서치, 수업 분석, 홍보 방향, 시사점, 모바일 홈페이지 구조, 향후 제작 방향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 배경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 홍보 및 플랫폼 개설을 위한 신규 고객 유치가 첫 번째 기획 배경이고요. 두 번째는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여서 온라인 서비스를 확충하여 보다 편리한 쇼핑으로 매출 증대 효과, 예비, 신규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최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발전하고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 및 새로운 운영 방식을 제공하여 독창성을 이용한다는 게 마지막 기획 배경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입니다. 현재 진행 완료 및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은 프로젝트 기획, 업체 선정, 업체 현장 방문, 체크리스트, 그리고 동의서 작성, 프로젝트 초안 작성과 모두 홈페이지 제작 등을 이미 진행 완료 혹은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 예정 사항은 프로젝트 시정본 작성과 포스터 기획, 제작을 앞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막내가 17학번 팀의 대상 업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플러라는 의류 도매 업체인데요. 동대문 APM 1층에 위치한 여성복 의류 도매 전문 업체입니다. 아우터, 상의, 하의, 스커트, 드레스 등의 여성 의류를 판매하고 있고요. 10대에서 40대로 폭 넓은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특성상 대량 판매가 원칙이지만 직접 방문하시는 고객들에겐 소매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98-12번지고요.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새벽 5시까지입니다. 오시는 길은 신당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4분이고요. 연락처는 서울지역번호 02번에 2250-1132입니다.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주소 역시 듀플로88로 동일합니다. 현장 리서치인데요. 1차 방문은 9월 17일날 프로젝트 동의를 위한 사전 방문 및 판매 제품 확인을 위해서 조태호 팀원님께서 수고를 해주셨고요. 2차 방문으로는 9월 20일 동의서 및 체크리스트 작성을 위해서 조태호 팀원님과 유영동 팀원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방문은 10월 7일날 홈페이지 구성 토의 및 진행 상황 전달을 위해서 조태호 팀원님과 김종국 팀원님이 다녀오셨습니다. 매장 분석입니다. 저희 팀은 수학 분석을 중심으로 매장 분석을 했는데요. 먼저 강점으로는 다른 플랫폼에서 구입하기 쉽지 않은 유니크한 디자인의 의류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뽑았습니다. 다음 약점으로는요. 매장 운영 시간, 그러니까 밤 9시에서 새벽 5시까지 운영하는 매장 운영 시간으로 인해서 소매로 구입하시려는 분들의 방문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을 약점으로 뽑았습니다. 다음은 기회입니다. 소매 위주의 의류 플랫폼 업체는 지금 상당히 많지만 도매 위주의 플랫폼은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경쟁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강점이 있다는 점을 기회로 뽑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협입니다. 과거 동대문의 부정적인 이미지, 이제 저희 세대들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들은 동대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기억이 나실 텐데요. 촌스럽다거나 품질이 좋지 않다거나, 그리고 무엇보다 뭣도 모르고 동대문에 갔다가 붙잡혀서 강매를 당한다더라, 이러한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이미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꺼림, 이런 것들을 위협으로 뽑았습니다. 좀 더 심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O 전략, 강점 기회 전략, 강점을 살려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기 힘든 디자인의 의류와 도매 플랫폼의 공급 부족이 강점이자 기회로 분석을 했고요. 소매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위주, 그러니까 카페나 오픈 카톡방에서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찾아보기 힘든 디자인의 의류가 많다는 점을 중심으로 홍보를 한다면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ST 전략, 강점을 살려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동대문에 나쁜 편견이 남아있는 점을 위협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서 매장 내부와 운영 현황, 동대문의 나쁜 분위기를 탈피하려는 다른 오너와의 만남 등을 추구해서 달라진 동대문의 모습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뽑았습니다. 미디어 플랫폼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의류 위주로 마찬가지로 홍보를 한다면 기존의 촌스러운 이미지 쇄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WO 전략,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입니다. 도매 매장이나 방문 고객에 한해서 소매 판매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늦은 밤과 새벽 위주의 매장 운영 시간으로 인해서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약점으로 뽑았습니다. 신당 또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당역 근처의 소매업소들 위주로 홍보를 통해서 거래량 증가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WT 전략입니다. 약점을 보완하여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인데요. 야간 위주의 영업시간이 이제 판매나 판매뿐만 아니라 이미지 형성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분석을 했거든요.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해서 오픈 시간을 저녁 시간으로 앞당겨서 스크린으로 판매되는 의류를 보여주고 방문 고객에게 친절히 응대를 해서 기존의 부정적이었던 동대문 매장의 이미지 변신에 큰 도움을 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분석을 했습니다. 홍보 방향입니다. 시장 세분화 같은 경우에는 패션 관련 업종에 새롭게 창업하시려는 분들, 의류에 관심이 있는 여성분들 이렇게 세분화를 했고요. 타겟으로는 20, 30대 여성, 또한 온라인 쇼핑에 능숙한 MZ세대, 특히나 중저가 위주로 소비자분들에게 다가가서 좀 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타겟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차별화입니다. 도매 가격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소매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저렴한 가격을 중심으로 차별화를 꾀했고요. 온라인 플랫폼 활용으로 쉬운 접근성과 쇼핑, 그리고 SNS, 유튜브를 활용한 고객과의 소통으로 차별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사점입니다.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찾기 힘든 디자인의 의류와 도매 플랫폼의 공급 부족이 강점과 기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소매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그러니까 카페나 카카오톡, 오픈 카카오톡 위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도매뿐만이 아니라 매장 방문 고객에 한해서 소매 판매도 진행 중이지만 늦은 밤과 새벽 위주의 매장 운영 시간대로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약점으로 뽑았습니다.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신당역 근처에 야간 소매 업소들 위주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위기의 경우에는 과거 동대문의 안 좋은 편견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미디어 플랫폼, 유튜브와 브이로그 등을 활용해서 매장 내부와 운영 현황, 동대문이 가진 낡은 이미지와 다른 오너분들의 만남 등을 통해서 과거 동대문과의 모습이 전혀 달라졌다 라는 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모드 모바일 홈페이지를 잠깐 사진을 가져와서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자세히 보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5초에서 20초 정도 잠깐 화면을 멈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제작 방향입니다. 모드 스케줄 활용 방안은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인트 요소를 구상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벤트 공지 배너 활용 방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홈페이지 관리 및 고객 관리입니다. 모두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 및 관리 방안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두 홈페이지 홍보 방안입니다. 저희 듀플로에 아까 말했던 차별화, 타겟 고객 등으로 말씀드렸던 방향성에 따른 명확한 기획과 제작으로 홍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막내가 17학번 팀의 발표였고요. 저는 박종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